뉴스 잉글리시와 G2 인베스터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주로 시황을 중심으로 한 주간에도 여러 번 소식을 전하는 코너가 바로 이 글로벌 마켓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인플레이션과 유가 전망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상관관계가 지난주 금요일 거래일에서 조금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돼서 그 내용에 관해서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입니다. 5년 5-year break-even rate 또는 5-year inflation expectation rate라는 게 있어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특히 미국 중앙은행이 앞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데요. 지난 2002년에 처음 이걸 지표를 개발을 해서 지금 20년 동안 쓰고 있는데 미국 국채 5년 만기 국채의 지금 표면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투자자들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 추가 금리를 더해서 파는 그 5년 만기 국채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TIPS에서 팁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 채권의 만기는 똑같고 하지만 금리가 수익률이 다르겠죠. 인플레이션을 보장해 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반영을 해서 그만큼 수익률을 더 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팁스 채권과 그냥 명목 채권의 금리 그 수익률 차이를 곧 앞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치로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 지표를 봤을 적에 왼쪽 그 X축에서 제일 왼쪽은 2002년이고 제일 오른쪽이 이제 2021년 10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지난 10월 22일 금요일에 이게 플러스 3%를 장중에 돌파를 했어요. 장중 3% 넘어갔다가 오후장에서 다시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게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날 오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이 블룸버그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공급 병목 현상 플러스 물류 대란 플러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너무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떨어진 거예요. 3% 넘었다가 2.9%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과연 닥쳐올까? 1970년대처럼 뭐 경제 성장은 하지 못하고 물가는 마구 오르는 그런 파괴적인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과연 올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은 공급 부족 면이 커요. 수요는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때와 비교해서 수요가 아주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채권 수익률, 뭐 주식시장 모두 이제 경기 사이클에 한 박자씩 늦게 지금 가다가 뒤늦게 이제 따라잡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지난 2년 동안의 위기가 굉장히 많은 경제 분야에서 경제 주체들의 그 기준점이 되는 자기들의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을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5-year break-even rate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치인데 10월 19일에 2.7458%였던 것이 이제 10월 21일 오후장부터 마구 오르기 시작해서 10월 22일 오전장에 그 3%를 뚫고 올라갔다가 오후장에 다시 내려온 거를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차트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크게 이제 원자재 시장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어요. 원자재 중에서도 이제 산업용 금속하고 국제 유가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X축은 2021년 9월 28일이고요. 부터 제일 오른쪽이 이제 10월 2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하얀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산업용 금속 인덱스예요. 이제 블룸버그에서 만드는 뭐 구리, 알루미늄, 아연, 망간 이런 코발트 이런 산업용 금속 가격을 이렇게 취합해서 만드는 그 금속 가격 지수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쭉 X축 위쪽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쭉 일정하게 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9월 24일 그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9월 24일 가격에 비해서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는 이 메탈 인덱스가 산업용 금속 인덱스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0월 둘째 주 마지막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난주 목금에 좀 많이 떨어진 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것이라면은 산업용 금속 가격이 이렇게 지금 안정되는 국면으로 가지는 않겠죠.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또 산업용 금속 가격을 또 보여드리자면은 역시 X축은 2011년부터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까지고요. 여기서 이제 빨간색 위아래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Y축에서 0은 5일간 거래 가격 기준으로 제로 0이면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10% 가격이 더 오른 것이고 아래쪽으로는 한 거의 7% 가까이 가격이 내려간 구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절대 구간이죠. 이 구간 안에서 그동안에 이제 가격이 대부분 움직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21년 제일 끝단 10월 22일 보면은 그 산업용 금속 가격 인덱스에서 5일간 거래일, 5거래일 동안의 가격 변동을 뺀 것을 이렇게 차트로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오른쪽 끝단에 보시면은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 진폭이 보자 2011년 뒤로, 그러니까 10년 전 뒤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 급등했다가 급락한 적이 없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제 산업용 금속이 가격 오르다가 이제 하락세가 뚜렷한 건데, 이거를 이제 2011년 뒤로 보면은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일곱 번째로 그러니까 오른 것만 따지면 일곱 번째로 많이 이제 빠르게 급등한 것이고, 내리는 것만 따져서 봤을 적에는 2018년 뒤로 제일 많이 첫 번째로 급락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5-year break-even,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급등하는데 산업용 금속 가격은 떨어진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월 그 20일 실질금리, 그러니까 실질금리라는 거는 이제 시장의 채권 수익률에서 그 인플레이션 실제 기대치 말고 실제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뺀 것이죠. 그걸 이제 실질금리, 뭐 실질 수익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마이너스 1.0% 아래로 떨어졌더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데 그 수익률이 지금 떨어지면은 금요일 오전장에서 떨어졌다가 오후장에 조금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랬다가 이제 파월 의장이 오후에 인플레이션을 인정한다. 그리고 앞으로 유동성 공급을 조금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직후에 이제 실질 금리는 이제 마이너스 1.0% 위쪽으로 다시 회복을 했다가 또 오후장에 또 조금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걸 이제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오렌지색은 S&P 500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X축은 2021년 10월 22일 오전 오후장 하루 동안의 이 시황입니다. 그리고 Y축에서 왼쪽 Y축은 이건 실질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그 실질 금리를 말하는 거고요. Y축에서 오른쪽은 이제 S&P 지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랬을 적에 오렌지색은
S&P 500 지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4,555 근처까지 갔다가 오전장에는 4,560까지 갔다가 다시 그 4,525 아래로 떨어졌다가 오후에 다시 4,550 정도로 올라갔죠.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로 움직인 방향에 있어서 정반대로 움직인 게 바로 이제 그 실질 금리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식시장 S&P 500 지수와 정반대로 움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 유가를 좀 보겠습니다. X축은 2017년부터 2021년 10월 22일까지 가리키고 있고요. Y축에서 왼쪽은 주식시장, 그러니까 그 S&P 500 지수를 그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가 그 하는 그 20년 이상 미국 장기 국채의 가격, 그러니까 수익률이 아니고 가격, 국채 채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가격 대비해서 또는 그 채권 가격 대비해서 주식시장의 그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대비해서 주식이 얼마나 오르냐를 보여주는 게 파란색이고요. 하얀색 그래프는 그 국제 유가 선물 가격입니다. 그랬을 적에 거의 정확하게 정비례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르면은 한마디로 이제 채권 대비 주식 가격,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 가격뿐만 아니라 채권에 대비해서 주식 가격이 오른다는 게 뭐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와 그 S&P 500 지수, 특히 채권 대비한 S&P 500 지수는 정비례 관계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5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프래킹이라고 이 땅 파가지고 이제 수직으로 관을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수증기를 뿜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석유나 가스를 뽑아내는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게 채산성이 배럴당 한 65에서 70달러 넘으면 채산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배럴당 85달러가 넘으면 확실하게 채산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의 은행들이 이거를 또 파이낸싱을 해줘요. 이거 자본을 대주고 그래 석유 가스 채굴 하라. 그러면 이제 공급이 미국에서 늘어나게 되면서 오페크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는 러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오페크 플러스 러시아 이 산유국들이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페크 플러스 산유국들은 국제 유가가 대략 한 60에서 7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지금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 뭐,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대부분 주식시장 투자자들이지, 원자재나 뭐 채권의 투자는 그렇게 뭐 직접 거의 많이 하지 않으니까, 주로 이제 주식시장의 전망을 보자면은, 2018년 10월에도 사실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이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2018년, 3년 전이죠. 그때도 국제 유가가 그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순간 이 제롬 파월 미국 그 중앙은행 총재가 유동성 공급을 줄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 가격 오르고 유가 오르니까 그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10월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 2월, 1월까지 한 3달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1월 말에 들어서야 이제 파월 의장이 안 되겠네. 유동성 공급을 다시 확대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소폭 반등을 했고, 사실 2019년은 거의 연말까지 그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을 했던 해가 2019년이죠. 그러다가 이제 2020년 들어와서 1분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폭락을 했다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글로벌 마켓 시황에서 그 원자재 가격과 산업용 금속 가격과 국제 유가 가격 그리고 주식시장의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한 가지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듯이 글로벌 경제와 투자와 뭐 기업 스토리,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까지 다양한 주제로 제가
동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듯이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로 또 동영상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내용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